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6년도 소방행정법 이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요거 풀어 보시고 이거 강의 들으시는 거죠? 좋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소방행정법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어, 일단 어려웠던 이유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문이 길다는 점이에요. 자, 지문이 긴 거 근데 예측이 됐었죠. 제가 늘 경향성을 얘기하면서 23년도 이후부터는 경향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판례를 요약해서 두 줄로 해서 지문을 냈다면 지금은 판례 원문을 그대로 싣는 것이 트렌드다. 라고 해서 제 기본서에도 판례 열심히 연습시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그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오케이.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다 지문이 길었고요. 우리 실제 시험이랑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봤어요. 자,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가 문제야. 두 번째가 바로 법령을 낸다. 자, 이것도 이미 예측이 됐습니다. 법령을 많이 낼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령을 겁나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더 건졌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법령을 내는데 기출 법령이 아닌 기출 외의 법령들을 아주 많이 냈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시행령을 지문이 3개나 나왔습니다. 시행령 지문이. 이거 아니 시행령까지 공부하라는 건가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약간 불안한 조짐이 그 과거에 얼마 전에 25년도에도 살짝 있긴 했습니다. 25년도에 기출을 통틀어 보면 기본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령을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설마 이거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내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시행령을 안 내는 게 약간 국룰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교수님도 몰라요. 시행령은. 자, 물론 이제 중요한 시행령 몇 개는 알아야 죠.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에서 외국인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은 그런 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조금 쉽지 않은데 이번에 그런 출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난이도가 어려웠고요.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이게 소방학이라는 과목, 제 앞에 푸는 과목인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이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과목을 동시에 푸는 입장에서 행정법은 이미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아마 더 시험 본인의 실력보다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게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어려워도 그래도 몇 개라도 건지신 분이 당연히 합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기 내서 한번 문제 하나하나 접근해 봅시다. 과연 정말 어려웠는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은 법률유보입니다. 자, 법률유보. 자, 뭐 1번 지문이야.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위임받지 않으면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자, 법률유보에서 원칙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인 근거 아니고요. 바로 작용법적인 겁니다. 조직법은 굳이 우리가 배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처음에 행정법의 개념 배울 때 우리는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작용이 뭐야? 바로 행정입법과 처분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이건 기본법 조문 그대로 냈습니다. 자,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이게 뭐야?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그리고 인가를 필요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 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치밀적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게 맞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3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이거 우리가 이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자, 교원의 보수입니다. 관한 구체적인 내용, 보수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좌에 처리할 것인지, 현금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법률유보에서는 우리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따지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하는지라든지 이런 방법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자, 4번이고요. 자, 1, 2, 3번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이 3번 기본법 조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도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여서 뭐 최신 판례이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자,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 1번 반갑지 않나요? 이런 거? 기본법 조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 땡큐죠, 땡큐.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이고요. 2번 보시면 과장국장 케이스, 과장국장 케이스, 바로 공적견의 표명이 인정되는 케이스고요. 결론도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렇죠? 얘기한 대로 해주지 않고 그에 반하는 처분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3번의 별표. 자, 이거 제가 시험에 이제 드디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했던 그런 게 나왔습니다. 제 기본서에 이미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국
모 사이에 출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뺏었죠. 자, 이것도 공적 개념 표명이 되고요. 결론.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4번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3번 판례만 한번 볼까요? 자, 최신 판례고, 자, 이거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적으로 행정행위 적법한 존재를 추단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부를 부여한 행위는 공적의 표명이다. 자, 일단 주민등록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외국인인지 애매해. 지금 뭔가 결혼은 안 했는데 엄마는 중국이고 아빠는 지금 한국인이야. 근데 뭔가 지금 인지가 안 된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나라 국적 같기도 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적을 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공적 개념 표명이고요. 믿을만 합니다. 자, 넘어가시죠. 3번. 행정법의 효력입니다. 자, 행정법의 효력. 자,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특히 1번 판례 이거 한번 별표 쳐볼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개정을 할 때, 자, 우리 기본기 정리로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일부 개정과 일부 개정과 전부 개정이 다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일부 개정은 국법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국법이 여전히 존속하는 거고요. 전부 개정은 국법이 소멸하는 거죠. 쉽지 않나요? 쉬운 거. 이 기본기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몇 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개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조항들이 또 나와있잖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글자만 몇 개 바뀌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정 전에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자, 그 주문에 뭐 개정 법률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개정 법률 조항이 미치지 않는다. 아니, 국법과 신법이 똑같은 거예요. 글자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개정 법률 조항은 여전히 그냥 국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국법에서 자꾸만 수정됐다.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되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위헌의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이긴 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일부 개정이니까 변화 없이 그대로 온 거야. 일부 개정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A 법률이면 개정됐다고 해도 A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A에 위헌 받았어. 그럼 이것도 위헌 아닌가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1번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이야. 이것도 기본법. 보세요. 기본법 나오는 건 그냥 너무나 일반적이야, 이제는. 기본법은 너무나 그냥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은 앞으로 기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소급 적용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이 허용되고요. 자, 그리고 경과 규정. 전부 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부 개정이지만 이건 전부 개정이에요. 전부 개정이면 A법에서 이제 B법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자, 이때 신법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종전의 경과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그렇다고, 자,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자, 이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종전의 경과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걸 이게 과거에 없어지는 게 맞지만 지금, 자, 경과 규정을 종전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에 부합한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푸셔도 충분하고요. 자, 특히 이 1번 판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2020년도에 최신 판례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기본기를 다 배웠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이거 보시고,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4번 문제로 가시죠.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자, 뭐 장기 요양기간 폐업 신고, 이거 수리를 요하는 겁니다. 노인 들어가면 제가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도 이미 기출로 아주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 기본서에 제가 완전히 별표 막 100만 개 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상 민원 서류에 흠이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신청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우리 절차법 17조를 배우면서 같이 배웠습니다. 자, 이때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은요,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요. 자,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자, 이거는 형식적 절차적인 게 아니라 실체적인 거예요. 실체적인 것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라든지 일시적 사정에 관한 것은 보완의 대상이 된다. 형식적인 거랑 거의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봤던 판례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출제가 됐던 거고요. 특히 4번도 보시면 악취, 자, 방집 법령상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환경, 공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특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워딩 볼까? 자,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의 경우 등이라면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행정입법에 관한 건데요. 자,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사실은 뭐 해설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소방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를 풀고 와서 보면 진짜 막 멘탈이 이미 나간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정답이 잘 안 보이고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자, 그런 심적인 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 5번 보시면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어요. 이를 고시로 정했다. 미친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되지 않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지침이잖아요. 지침. 그냥 끝났어. 다 됐어요. 지침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3번을 보시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제하는 거 맞죠? 규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법령에서 전문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위임이 된다라는 게 이게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법조문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뭐 4번도 이미 빈출이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판례 요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나죠. 지침은 근데 요거랑 비교할 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외적 구성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세요. 시행령이죠. 시행령. 자, 시행령 56조 1항 별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야. 자, 이거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위임에 따라 제정됐다고 이미 나와 있잖아. 그래서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 지침이야. 지침. 자, 그래서 이 지침은 그냥 용어로 푸셔도 됩니다. 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구성력이 없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기속과 재량. 기속과 재량은 쉽지 않나요? 그래도 할만한데 한번 볼까요? 가축분뇨 여기까지만. 가축분뇨 뭐야? 재량이잖아요. 재량. 공익과 관련된 허가니까 당연히 재량입니다. 2번. 자, 2번에 별표하시고. 자,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은 없는 판례지만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재량의 기준 어떻게 얘기했냐면 특허라든지 인가 그리고 예외적 허가 이런 것들이 다 재량이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전문적 기술적인 것들 이것도 재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을 판단하는 것도 재량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완전 전문적인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이미 여기도 나와 있어. 전문적 판단했다면 그냥 무조건 재량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3번도 이게 처음 보는 거긴 합니다. 자, 국토법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 그리고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자, 이거는 불확정 개념으로 나왔잖아요. 애초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대요. 자, 불확정 개념으로 된 부분이 많다. 이거를 우리가 학계에서는 판단 여지라고 부르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부르죠? 판례는 상관없어. 판단 여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재량이라고 부릅니다. 재량.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재량 판단 맞습니다. 이미 요게 뭔지 몰라도요. 이미 요 워딩으로 알 수 있어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재량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4번은 확실한 정답이잖아요. 뭐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위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특히 요 2번 판례가 자, 나름 최신 판례긴 한데 자, 이 최신 판례인데 25년 판례잖아요. 3월달 판례입니다. 근데 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답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출제가 된 거고요. 자,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나온 모든 문제를 알아야 되냐? 모든 판례를 공부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기와
그 판례들만 숙지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전문적 영역이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7번에 부관에 가는 거고요. 자, 그래도 부관은 우리 믿을만 하지 않나? 부관은 할만하지 않나요? 부관은? 자, 기억 보시면 자, 뭐예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 허가는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는 재량입니다. 자, 그래서 재량이니까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자, 재량은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은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속이지만 법에 있으면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보시면 수익적 행정 처분하면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 관련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형식으로 회피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답은 그냥 끝났습니다.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2번. 근데 설마 디귿 리을 다 보고 있었던 건 아니죠? 자, 시험장에서는 딱 이렇게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자, 나머지 볼까요? 디귿 조문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자, 리을도 이미 출제가 여러 번 됐던 겁니다. 자, 여러 개 되는가? 잠깐만. 아니네요. 자,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다른 관리청이 와가지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진행했어요. 응? 지 것도 아닌데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도로 점용 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 상대방 사이의 공사 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이 조건을 원형할 수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판례를 같이 볼까요? 이게 최신 판례였는데 제가 기존 나왔던 거라고 착각했네요. 이건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종합판례 볼 때 이건 다 논거에 해당하고요. 뒤에 보시면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가 있고 도로 점용 허가를 한 행정처 A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A가 관리하니까 A가 도로 점용 허가를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이 이거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B라는 다른 관리청이 지 필요에 따라서 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해버렸어요. 시행을 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처분청과 처분 상대방, 이 국민 사이의 공사 비용에 관한 조건을 맺었어요. 이 조건이 여기도 원용이 될까? 아니죠. 왜냐면 이 조건을 맺은 사람은 상대방과 A 행정처이고요. 지금 B가 공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 공사 비용에 관한 거는 B와 또 따로 정해야 되는 거죠. 이 둘이서 정했던 이 조건이 그대로 전이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리을 판례까지 알아주시고, 사실 리을 몰라도 지금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낸 거야. 기억 니은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이렇게 사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8번 하자승계 가시고요. 하자승계는 우리가 배운 대로 푸시면 되는데 여기 신선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거 나왔어요. 바로 8번에 2번 판례 별표. 자, 일단 우리 하자승계가 되는 거 생각해보면 일단 우리 하자승계의 문제는 아니지만 선행이 무효면 후행도 무효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과세처분, 그리고 과세처분 돈 내 안 해? 그러면 내가 뺏어갈게 강제징수. 자, 이거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징수 각 절차 사이, 독안매청 사이에서는 인정이 되고요. 같은 취지로 철거명령과 그리고 대집행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계획, 사업이란 단어가 나오면 계획 무조건 하자승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있고 그 다음 면허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동일한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하자승계 인정이 됩니다. 또 외워야 될 거 3가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볼까요? 신선하게 다 나왔어요. 일단 1번은 무조건 제껴야 되고요. 승계 절대 안 되니까. 자, 밑에서부터 볼까? 4번도 이미 최근에 기출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자, 요게 하자승계가 안 된다는 걸 판례예요. 다툴 수 없습니다. 3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직외제와 직권면직.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또 목적도 달라요. 보세요. 직외제라는 것은 잠정적인 거야. 징계처분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적. 그리고 면직처분은요, 실제로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는 목적이 다르죠. 자, 그런데 2번 보십시오. 2번이 중요한데, 자,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을 하면서 이거 처분입니다. 일단 이것도 알아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처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업자에게 방어권 행사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불복의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몰랐어.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얘가 하려고 해도 못 되던 상황이잖아요. 자, 이때라면 누가 봐도 이 선행 처분에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후행을 전혀 몰랐을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하자 승계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눈치껏 푸셔야 돼. 1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제껴지기 때문에 2번을 찍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푸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까요? 2번 쫙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사업주는 그 사업 종류의 변경 결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요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그러니까 후행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네요. 후행 처분을 지금 소송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소 기간이 지나버린 선행을 다툴 수 있을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만, 자,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지만, 다만 변경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방어권의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인 하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조기의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자, 제소기한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하자 승계에서 중대한 예외 판례가 하나 등장한 거였죠. 자, 이게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입니다. 이거 2번은. 자,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9번 볼까요?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을 보시면 자,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자, 어디 내 토지 소유자, 어디 내 토지 소유자라면, 자, 이거는 요걸 이제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거부 처분이 됩니다. 신청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자, 주민 설명 개체. 자, 이거 별표 치셔야 됩니다. 주민 설명의 개체입니다. 자, 요 법령상, 자,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설명의 개체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사실 우리가 판례인데 조금 알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부터 잠깐 보고 올까요? 2번. 자, 2번 판례 한번 보시면 25년도 1월 판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25년도 1월 판례? 물론 1년 좀 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예요. 자, 아무튼 보시면 주민 설명회는요 어떤 거냐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 개체 통지 등에 대한 절차가 법령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면 족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만 어떻게든 되면 돼요. 서면이 아니어도 말로 해도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물어봐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였고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풀 수 있을까? 완전 풀 수 있지. 2번은 몰라도 됩니다. 나머지 1, 3, 4번이 빈출이거든요. 3번 보시면 자, 이거 A, 자, 주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 의제됐다는 얘기는 이미 인허가 의제가 됐다는 거네요. A 처분이 나오면 B 처분도 이제 나온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의제된 인허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 관계는 당연히 요 의제된, 얘 태어났으니까 얘를 다투면 되겠네요. 3번이 무조건 맞잖아. 또 이거 4번 실효제도, 이거 법률상 권리잖아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2번을 몰라도 풀 수 있고요. 2번, 자,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당황해서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2번 뭐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1, 3, 이거 모르겠다. 1, 3, 4번은 아는 거겠네 라고 접근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자, 이제 어쨌든 기출이 됐죠. 그럼 이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요. 최신 판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곧 나와. 곧. 이제 시작이야. 이제 아직 지금까지는 애들 장난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요. 왜 그랬을까 싶어. 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공법상 계약이고, 자, 이거는 채용계약상 여러분이 공무원이 된다면요, 자, 공무원 신분부장이 됩니다. 공무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부장이야. 잘리지 않는다.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잘리지 않는다. 또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삭감되지 않는다. 무조건 징계를 통해서만 되는 거고요. 감봉이라는 요 징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보수 삭감 절대 불가합니다. 이게 바로 신분부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가 어디가 틀렸을까 볼까? 자, 국유 임산물을 매각했다.
임산물을 팔았다? 여러분 행정재산을 팔 수 있나요? 없죠. 팔았다는 것은 일반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사법상 계약이 되겠네요. 팔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3번은 자, 요거는 조문 그대로야. 기본법 조문 그대로 27조. 이거 모르면 원숭이죠. 자, 그다음 4번. 자, 이것도 자, 공법상 당사 소송에 의해서 자, 이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한다. 돈을 구하는 거네요. 돈을 구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금액을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게 얼마인지 심리해야죠. 근데 뭐야? 금액을 지금 다투는 상황에서 금액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11번. 아이 참, 11번이 드디어 헤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할 수 있었는데 참. 특히 기억 보시면 우리 대표자에 관한 규정은 실제 절차법 제11조의 내용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기도 했습니다. 법령 특강대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대표자가 있다. 통지는 모두에게 된다. 얘가 자, 다수의 대표자가 있다. 그중 1인에 대한 통지는 모두에게 해야 됩니다.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는 건데요. 자, 대표자 모두에게 하는 거죠. 모든 당사자 등이 아니라 대표자 3명이라고 한다면 3명에게만 하면 됩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보시면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둘 다 무조건 된다고 했잖아요. 니은은 옳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제끼고 니은 뭐야? 정답 3번이네. 끝.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볼까요? 자, 디귿 당사자 등. 자, 대리인이라는 것은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친족들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까지 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절차법에. 자, 그런데 이건 사촌이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촌이 아니라 이거는 형제 자매까지 돼요. 존속 비속 형제 자매까지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촌은 여러분 사촌 이거 하신 분 헷갈리신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송법에서는 사촌까지도 돼 있거든요. 아, 너무 치사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억 니은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억 니은으로 지금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니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안 틀리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디귿 때문에 어렵다. 이거 치사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이런 문제였어요. 이게 변별력을 갖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리을도 볼까요?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볼까 그냥? 자, 이거 옳은 지문이고요. 자, 이거 조문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자, 이거 봐. 이거 봐. 직계, 존속, 비속, 형제자매까지 사촌 아님. 앞으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절차법을 강조 많이 해서 많이 봤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많이 본 친구들은 사실 이거 맞췄습니다. 왜냐면 기억 니은만 보면 답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모든 지문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에요. 자, 리을 보시면 자, 다음 당사자 등은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호 보시면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근데 이 통지 자,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지체 없이 행정청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2항 보세요. 1항에도 불구하고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거죠. 지금 지문은 청문 주재자가 통지한다.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조문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도 낸 이유는 답은 나오잖아. 이 녀석들아. 기억 니은 저 제대로 알아? 라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젠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중요한 조문에 그래도 속합니다. 뒤에 있는 거에 비해서. 자, 볼까요? 12번. 자, 정보공개법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정보공개법 꼼꼼히 제가 보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 정보공개법 제4조의 내용인데 이게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보 목록을 비치 작성하는 게 뭐냐? 이미 공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정보 목록을 쫙 작성해서 비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있으니까 한번 메뉴부터 보세요. 여기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하세요. 라는 서비스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빡센 게 아니죠. 아무리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해도요. 이것까지 굳이 적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 해설을 봐야겠네.
자, 보시면 적용 범위. 국가안전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만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는 그렇지 않다. 이건 별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목록만 쭉 리스트업한 거라서 이걸 비공개인데 막 공개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너가 정보 공개 청구하려고 해? 그럼 여기서 먼저 한번 봐봐. 이렇게 목록을 작성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중앙선관위가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쉣. 이거는 오 마이 갓. 자, 보십시오. 정보공개법 6조입니다. 6조의 3항 보시면 행안부 장관은 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해서 구축했어요. 제가 수업 때 언급한 대로 정보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얘가 구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항 보십시오. 공공기관이 이항에 따른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하는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공기관 중에서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는 제외. 왜 제외될까? 행안부 장관은 행정부 내부에서만 그냥 힘이 있는 애야. 그런데 완전 거물들, 대통령과 다이다이 뜰 수 있는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가 같이 거기 얘가 만들어놓은 완전 따까리가 만들어놓은 데다가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가 되는 거. 근데 아까 지문은 중앙선관위가 구축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라. 이거 너무 짜치는 일 아닙니까? 중앙선관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거 2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요. 자, 3번 뭐 지방공사가 나왔죠. 지방공사. 자, 이것도 우리가 해설을 봐야 되겠네요. 자, 요 문제가 진짜 크리티컬했어요. 너무 솔직히 말하면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이 조문까지 우리가 알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정보공개법에서 나올 수 있는 조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절차에 관한 걸 낸다? 이건 좀 거시기 합니다. 자, 근데 더 불행한 건 뭐냐면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또 나온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조금 더 파생돼서 또 더 딥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는 어쨌든 해커스 우리 소방은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상대적으로 더 잘 봤습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자, 볼까요? 자, 그리고 아까 3항. 자, 공공기관 중, 자, 여기서 정하는 기관은, 자,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에 보시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 얘기하면 한다. 라고 해서 쭉 라인업 되어 있는데요. 어이씨, 지방공사 없잖아. 오 마이 갓. 자, 조문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요. 지방공사 나왔어요.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와, 여기까지 알기는 솔직히 진짜 어렵긴 해.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을 알았으면 풀 수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가 마지막 진짜 시험 일주일 전에 제발 정보공개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라고 했는데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봤으면 맞출 수 있는데요. 자, 뭐냐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기간. 우리 며칠이죠? 10일이죠. 청구부터 나올 때까지 10일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기간이잖아요. 이것도. 계산하면 원래 원칙대로라면 원래는 민법이 원칙이죠. 초일 불산입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이 길로 만료한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예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별도의 조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요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사실 맞추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29조의 기간의 계산 아무도 잘 안 보는 그런 조문이죠. 실무가들만 보는 거죠.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게 수험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아직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허허이 짜치네요. 짜쳐 솔직히.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자, 13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도 제가 꼼꼼히 보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1번 보시면 1번은 그냥 풀 수 있는 거네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처리한 가명정보. 자,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열람을 하려고 할 때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것까지 알기는 되게 쉽지 않은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끄덕했습니다. 야, 이렇게 낸다고? 제가 보자마자 이렇게 내면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잠깐 일단 보류해볼까?
자, 보류하시고요. 1번은 풀었죠? 3번 볼까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부 주체가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이건 맞죠? 너가 위반하긴 했잖아 라는 거 주체하는데 얘네들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얘네가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은 해야지. 너 위반했어 정도만 얘기하면 돼. 그럼 고의과실이 없음을 얘네가 주장하는 거죠. 3번은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자, 4번도 이게 단체 소송에 관한 조문이어서 이거는 그래도 중요한 조문입니다. 4번. 자, 이것도 그냥 해설을 봐보니까. 자, 4번을 볼게요. 자, 소송허가 신청이라고 해서, 자,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된다고 했고요. 자, 요 2항 보시면 1항에 따른 소송허가 신청서에는 첨부해야 된다고 해서 첨부 서류 뭐 있지? 요 2번 보십시오.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했거나 조정 수락하지 않았으면 증명하세요. 왜냐하면 요게 요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어야지만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판단이 가능했어요. 4번은. 그래서 결국 남는 2번을 찍었어야 되는 문제긴 했습니다. 그럼 2번은 어디가 틀렸게? 아이 진짜. 처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다. 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요구가 아니라 처리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냥 요구라는 것은 허락받는다는 거잖아요. 허락 안 받아도 돼. 통계니까요. 그래서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차분하게 풀었으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욕심이겠지. 욕심입니다. 욕심이야. 미안해. 자, 그러면 우리 14번. 자, 이것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일단 요 14번에 1번이 옳은 거예요. 자, 일단 실효 채취로 손실을 입었으면 손실보상해야 된다. 이것까지 알아요. 다만 시장 가격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래서 드디어 나왔어. 처음으로 행정조사 기본법도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취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보상한다. 오 마이 갓. 자,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그 소고기를 우리가 그 유전자 검사한다고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한 근을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보상해야죠? 그 당시 한 근 가격을 보상하면 되는 거죠. 이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상식을 넓히면 1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자, 근데 2번 보세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으로 하는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가 예외인데 수시조사를 아예 못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런 건 돼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니요. 법령 등 위반이잖아. 이때는 기다렸다가 정기조사합니까? 법령 위반했는데 바로 수시조사를 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시조사의 그 예외 여기 있잖아요. 법을 위반한 경우. 자, 이건 제가 수업 때도 제가 다 짚어드린 내용입니다. 법령 위반 똑같잖아요. 법령 위반이면 바로 조사해야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협조. 자, 이거는 쉬운 거네요. 4번도요. 자, 이거 보충 조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조문 한번 보시면 기본법 1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망. 이건 좀 안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원래 조사 대상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제3자 조사할 때. 자, 이런 관한 조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사전에 통지에 대해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해서 없으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확정 전에.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고 나서 확정 전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문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대집행입니다. 자, 대집행은 뭐 제가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제가 이거 강조 많이 했거든요. 자, 이거는 대위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원래는 대집행은 자, 당연히 공법상 관계인데 딱 한 번 민사소송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바로 국민이 행정청으로부터 자, 국민이 이 토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토지에 다른 비가 세운 어떤 물건이 있어요. 적치물이. 이거 없애고 싶은데 대집행은 국민이 못하죠. 그러면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행정청이. 근데 행정청이 안 하고 있어.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청의 권한을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얘는 국민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야. 가능합니다. 자, 니은. 자, 이건 맞죠? 당연히 맞고 이건 조문 그대로고요. 자, 디귿 별표. 자, 이거는 어쨌든 XO가 나왔고요. XO. 그러면 XO는 3개나 있네. 그다음에 진짜. 그럼 디귿. 이거 디귿을 봐야 되는데. 디귿은 이건 좀 반칙이긴 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볼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집행은 직접 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철거야. 철거인데 송달을 우편으로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철을 때려 부시러 가는데 우편으로 했어. 그럼 우편이면 솔직히 다 보나요? 여러분, 우편물 다 봐? 저도 많이 안 보거든요. 그럼 되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진짜 미안하지만 시행령. 우와, 또 시행령이 나온다고? 대집행법도 시행령이 나온다고? 부들부들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돼. 왜냐면 때를 부시러 가는 거기 때문에 송달을 우편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직접 만나서 직접 딱 교부해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알잖아. 이거 철거되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교부에 의한 송달이 원칙입니다. 자, 요거 하나 정리해 두시죠. 자, 그래서 참 점점 이제 문제가 쉽지 않아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합격하고 튀는 게 방법이에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올해 빨리 끝내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OXO가 나왔네요. 그런데도 리을 또 봐야 돼. 젠장. 볼까요? 자, 대집행 개고 처분의 취소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 사실행위소의 대집행을 실행을 완료했다. 그러면 행위가 위협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를 볼까요? 이건 옛날 판례입니다. 자, 일단 자, 이거 보시면 취소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 사실행위소의 실행이 완료됐다. 자, 이렇다고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죠. 이미 완료됐으니까 소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자, 16번의 행정벌. 자, 행정벌도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이미 나왔나? 1번 볼까요? 1번. 자, 경찰서장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행위는 범칙금 나왔다는 것은 통고처벌했다는 거네요. 요거에 대한 형사수출을 위해서 이미 한 통고처벌. 이미 범칙금을 던졌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범칙금을 던지면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심지어 검사도 공소제기 못하고요. 한 번 던진 것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취지예요. 자, 그래서 요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객관적으로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고, 요 종업원이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했네. 자, 근데 그 위법 행위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영업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6번 2번 이건 판례를 보시죠. 자, 객관적 외형상으로 업무주의 업무를 통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자 그러면 자, 위법 행위 동기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불가하고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닌 거고요. 영업주는 이 감독 혜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법상에서 판단하는 거는요, 일단 뭐 이익이 되는지 이로운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보는 거야. 외형상 영업주 업무야? 직무행위 맞아? 업무 수행할 때 했던 거 맞아? 그러니까 처벌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 혜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주가 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나오고요. 자, 근데 3번도 봤는데 이거 조문입니다. 자, 이것도 질서유관 행위규제법이 24조의 2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보시면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했다. 죽었어요. 그럼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과태료가 상속이 될까가 문제예요.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은 돼요. 안 되는 게 뭐죠? 1심 전속적 권리인 이행 강제금만 안 되죠. 자, 그래서 과태료가 이거는 상속이 된다는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관할법은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문제가 나왔네요. 17번. 자, 보시면, 자, 폐기물 업체인 갑, 행정청은 을, 국민은 갑입니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처분 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처분 사유가 두 개네요.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갑이 A 주식회사 폐수 처리 온이가 그 오물 같은 걸 말합니다.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생산케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다. 또 이거는 20회에 걸쳐서 적법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를 안 받았네요. 그 다음 처리했네. 자, 그래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지금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2개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변형 과징금이라고 그러고, 이건 재량이죠. 자,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는 기본법상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제재처분이죠, 바로. 변형 과징금도 제재처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2항. 현실적인 영업 행위자 아니라도 원자 책임자, 고의가시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완전 쉽네요. 2번. 3번. 두 처분 사유 중 1 사유에 대한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자, 행위가 2개니까 가분성이 있네요. 가분성이 있으니까 일부 취소가 됩니다. 전부 취소하면 안 된다. 오케이. 정답 4번이네요. 안 봐도 4번. 이제 볼까요? 효력기간을 정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처분을 하고요. 철회도 되고, 그 철회, 직권취소 다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 영업 기간을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다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판례를 한번 보시면 옛날 그 최신 판례긴 하지만 이 법리는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던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자, 국가배상인데요. 자, 국가배상. 좀 지문이 길죠? 길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연습했어요. 마지막까지. 자, 기억 보시면, 자, 사익보호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 일반 이익이나 유지한 것이라면 이거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익보호성이 인정 안 되니까요. 자, 기억 X. 그다음 니은. 자,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 압류를 한 후 보전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보전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한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자, 이거 옳은 지문인데 아마 여러분 몰랐죠?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네. 죄송합니다. 자, 몰랐어. 자, 근데 이건 모를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자, D급 보시면, 자,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과 관계해서 위법성이 있는 것을 평가되기 위해서는, 자, 이것들 종합적 고려하면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청인 손해비일 것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 값을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대것은.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자,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을 곧바로 위협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공무원의 규칙을 행정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맞아. 근데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뭔 소리야? 지금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 공무원 조치가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법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은 몰라도요. 자, X 이거 모르겠고 OX 답이 나오나요?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2번 아까 지문 요거 보죠. 보존 압류가 뭔지도 모를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써놨네요. 제가 보존 압류는 국세 지방세 확정되기 전에 일단은 보전하기 위해서, 자,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해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과세권의 실질 근거가 법원에 부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무리한 집행이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니은 다시 보고 지문으로 볼까? 자, 국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세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제가 집행하려고 하고 제가 뺏어오려고 하는 그 재산이 국세를 내야 돼요. 근데 국세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전 압류를 먼저 걸어놓은 겁니다. 내 재산권은 어떻게든 좀 가져와야 되니까. 자, 그 후에 자, 요거에 대해서 보전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했는데, 자, 못했다면 보전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반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아니, 어렵네요. 예, 이렇게까지 내도 되나? 저 보면서도 지금 약간, 아니,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보존압류도 모르지 않나요? 그럴 거면 보존압류도 개념을 좀 알아야 이게 뭐지? 라고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 건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요. 근데 과감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 판례, 자, 한번 읽어두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읽어두시고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 정도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자, 영조물 하잖아요. 자, 영조물 하자. 자, 영조물 하자는 우리가 판례만, 이거, 근데 개수 문제가 나왔네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장난이죠? 장난이가 아니라, 내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에, 자, 상대적 안전성. 이거 상대적 안전성이죠. 절대적 안전성이 아니라. 기억은 바로 틀렸네요. 자,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계획 홍수량과 맞췄다고 하면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맞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디귿. 도로의 설치 후 제3자 행위로 인해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를 설치했는데 행정청 잘못이 아니라 제3자 행위에 의해서 결함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 바로 하자가 인정돼서 안 된다. 맞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흘렸어요. 돌멩이가 도로에 있습니다. 아직은 하자가 아니고 나중에 하자가 될 수도 있을지언정 지금 제3자 행위 때문에 된 것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 리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기능상 하자도 포함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쉽네요.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바로 나오니까 자, 정답은 바로 두 개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옳고 기억과 리을이 틀렸네요. 어렵지 않았고요. 손실보상입니다. 자, 손실보상. 자, 그 중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법령 문제를 풀어서 지금 아마 이쯤 와서는 되게 머리가 어지러질 했을 겁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주거비 이전 보상 청구권이야. 자, 이것도 우리가 생활보상 중에 하나인데요.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 주거 이전비는 이사비용. 그러니까 실제 이거 세입자도 이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봤더니 이거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성립하는 사법상 뭐야? 이거 지금 토지보상법 있는 거 아닌가요? 사법상 권리라고? 에이, 쉽게 던져줬네요. 앞에서 어렵게 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했나? 그래서 1번에 보통 이렇게 쉽게 배치하는 게 본인들이 출제를 너무 과하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야. 20번 나서. 좀 너무했나? 라고 해서 1번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우리 다 기출이었던 것 같고요. 자, 특히 요 3번 같은 거 한번 볼까? 자, 나름 최신 판례긴 하네요. 3번을 보시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됐다. 공익사업에. 그럼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손실을 입은 자가, 요 시행규칙 요거에 따라서 손실보상 받기 위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걸 안 거치면 안 된다. 이미 아는 법리 아닌가요? 최신 판례지만 이미 이 법리는 수많은 과거 판례부터 답습되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자, 이것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넘어가시고요. 21번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끝이 왔는데, 자, 이것도 볼까요? 자, 이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보면 당해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다면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자, 보세요. 직접 처분은 언제 하는 거지? 재처분 의미가 있는데 처분을 아예 안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처분을 했다면. 처분이 있는데 어떻게 직접 처분하죠? 이미 있는데.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키워드는 처분을 하였다면이에요. 자, 2번을 보시면 재결. 자, 뒤에 있는 설명은 바로 기판력이죠.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입니다. 모순 금지고요. 자, 그런데 재결 확정 내용 당연히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요. 이거는 이미 빈출 중에 빈출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 너무 쉬웠잖아. 이것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각하가 되는 게 아니라 기각이다. 본안 판단 사유입니다. 본안에서 판단하는 거지 소송 요건에서 소송 심리에서 요건 심리에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정답은 이 3번이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요 한번 4번 볼까요? 4번.
자,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이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판 절차에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 결정 쟁의를 내려줬다. 그래서 너 이거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한테 정보공개를 해라라는 인용 쟁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인 이 행정청은 공공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야. 다 안 봐도 이것만 보면 돼. 행정청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고요. 자, 뭐 이것도 나름 헌재 판례와 대법원을 결합한 그런 지문이고요. 어쨌든 요 판례의 원심 그거에 관한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법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자, 22번의 제소기간. 자, 제소기간. 자, 요건 중에 그나마 까다로운데 이것도 그냥 맞추라고 던져줬어요. 1번 지문이 이미 기출 지문이거든요. 자, 볼까요? 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선행 처분이 1번, 2번 있었나 봐요. 이거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후속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했네요. 자, 그러면 변경했다가 다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다시 변경됐어. 변경돼서 다시 온 거예요. 이거는 이 법리는 출제가 됐지만 이 사안 자체는 처음 출제되긴 합니다. 근데 법리는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자,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앞에 소송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소기간은 첫 번째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 나머지는 전부 다 빈출이었습니다. 이것도 빈출이었고요. 자, 3번은 한번 볼까요? 3번은 어디가 틀렸는가? 자, 여러분 안날과 있은 있죠? 안날. 우리 법학에서의 주관은 나야, 나. 그 사람. 너. 나. 이게 주관. 객관은 모두입니다. 자, 그러면 안날은 객관이에요, 주관이에요? 주관이지. 내가 안날이잖아. 모두가 안날인가요? 있은 날은 팩트잖아.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객관적으로 안날 틀렸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안날이고요. 객관적으로는 있은 날이에요. 이 취지도 거의 기본기에 가까운 거긴 한데 아마 시험에 나왔으면 뭐 이거 맞나?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으면 이거 못 푸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 4번도요. 자, 원고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 그래서 이송했네요. 자, 이송해서 이송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을 소변경을 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나와있는데 한번 볼까요? 4번. 자, 보시면 처음 소제기할 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는 법 조문을 타고 가야 되는 문제여서 조금 까다로운 판례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자, 어쨌든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아직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에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를 제대로 변경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준수가 처음 소제기할 때 준수가 된 걸로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신 판례고 그래서 별표 치고 이 지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판례 같아요. 자, 판결의 효력입니다. 자, 이거는 이건 뭐 빠르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엄청 쉬웠어요. 이거는 일단 1번. 자,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이 행해진 때, 그러니까 처분 시의 법령과 기준을 따른다. 당연한 거네요. 그 이후에 있는 것들로 거부할 수. 그러니까 근데 이거 키워야 돼 이거네.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됐다. 법령이 바뀌었네. 신법이 생겼네요. 그러면 이 개정된 법령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이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우리 소송법 30조 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문 볼까요? 자, 이 판례 그대로입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판례긴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가 기준이죠. 근데
법이 개정됐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어차피 새로운 처분을 또 하면 이 당시 법이 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2번은 너무 쉬운데 이익 형량의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 확정됐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자, 이 거부 처분이 잘못된 거네요. 그럼 재처분 의무가 나왔네요. 자, 이거 확정되었으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입안 그대로를 수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번 더 처분하는 거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었다. 이미 기존의 법리인데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3번 볼까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송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송에 반해서 결국 당연무효인 경우, 자, 그것이 종전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 기송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다. 그렇죠? 이렇다면 이때 비로소 간접강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조문 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보는 거긴 한데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34조 보시면 30조 이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으로 인해서 간접강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쉬워. 근데 기속력 이번은 뭐냐면 재처분 의무입니다. 재처분 의무.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한 그런 조문이고요. 지문이고 다소 그러니까 당황한 상태에서 보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4번 볼까요? 취소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맞고 취소 판결의 존재와 판결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 관계를 소송 당사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것도 우리 판례 그대로 낸 겁니다. 사실 옛날 판례고요. 일단은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제3자에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가 있는 거죠. 대세효. 효력이 미칩니다. 자, 미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자, 이미 그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권리까지 당연히 그 전 상태로 다 바뀌는 거는 아니고 그건 너무 국민의 권리에 좀 침익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제3자로 할지라도 이를 용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세효는 바로 용인한다는 취지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자, 진짜 해설할 게 너무 많네요. 제가 이렇게 해설을 빡세게 하는 경우 진짜 드문데 엄청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 1번 볼까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소변경에 대해서 소송법은 당사자 소송을 항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개수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소송에서 틀렸네요. 자, 당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변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우리 조문 볼까요? 조문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소송법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 그 항고소송에서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거 가능하고요. 당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조문에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일단은 규정에서는 당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꾼다는 그런 규정은 명문의 규정은 없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소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것을 잘못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으면 나중에 그거를 이송도 하기도 하고 결국 다 보정해 주잖아요. 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소송법 8조 2항은 행정에 관해서 없으면 민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은 한도에서 민사소송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최신 판례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2, 3, 4번이 다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이건 풀 수 있는 거죠. 자, 4번은 뭐야? 자, 당사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전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자, 총의 결의 다투는 것은 당사소송. 어렵지 않고요. 3번 사업주가 당연 가입자가 되는 요 보험에서 이거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처분에 관한 소송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당사소송 맞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다 공법이니까. 자, 2번도 이미 출제가 많이 됐던 빈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법으로 1번을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1번 판례도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진짜 마지막 문제네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가 나온다고 단언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적중률을 따지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분야는 다 맞췄는데, 자, 그런데, 자, 요것도, 자, 일단 만만치는 않은데요. 일단 4번 판례 정답부터 볼까요? 보시면,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거부 처분을 받았네. 그 후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품행 미단정의 판단의 이유, 자, 이유가 품행 미단정 이게 원래 사유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하려고 하는 걸 봤더니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판단 사유를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이건 판단 사유에 대한 근거를 하나 더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예요. 기본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일 마지막에 관련 판례 중에 2번 판례에 해당합니다. 자,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자, 추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이거는 아니 그 근거 추가하는 게 아니죠. 이거의 판단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한 것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딱 나와 있고요. 이미 기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을 딱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나머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볼만한 게 자, 자, 일단 1번 볼까요? 자,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됐어. 근거 법령을 변경했다. 이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뒤에 심각한 문장이 나와. 별개의 규정에 대해서 자, 입법 취지가 다르고 그러면 서로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동의서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과 하는 것이랑 다른 부분이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 자, 이 뒤에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근거 법령 하나 추가하는 것은 되는 건데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거네요. 자, 요거 2번 보시면 기사동이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한 것에 대해서 처분 상대방이 자, 요 추가 변경된 처분 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판단하는 것으로 동의했다. 그럼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청에게 좋은 거예요. 피고가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근데 원래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걸 추가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도 다투 콜 들어와 라고 동의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소송은 둘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물은 조세 채무의 존부 확인이므로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경 종결치까지 자, 표준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의서 유죄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교환 변경할 수 있다. 타당한 그냥 원칙적인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소방행정법 난이도 최상의 난이도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고 법령도 디테일했어요. 시행령도 아까 봤던 것처럼 많이 나왔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이거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아까도 보니까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출 기반으로 한 건 변함없이 하되 다만 법령을 볼 때 조금 더 법령에 특화돼서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제 법령 특강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노량진 전체에서 법령 특강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27년도를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7년도에 자, 우리가 부족한 부분 반드시 채워 넣으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